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6월 27일 목요일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목요일 시장 어떨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 검색하셔서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 데일리 각종 리포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주식 투자를 하십사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시장의 일기장, 한국 주식시장의 일기장, 제가 2018년부터 계속 써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기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찾아보시면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수요일 우리 주시장은 반도체발 엔비디아발 훈풍이 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4일 동안 야무지게 빠졌죠. 최근 수년 내 가장 큰 폭 하락했다 할 정도로 종가 기준으로는 한 13% 정도, 그 다음에 고점 기준으로 한 16% 정도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움찔했는데 수요일 날에는 다시 큰 폭, 화요일 날에는 큰 폭 상승 6.8%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훈풍이 당장 우리한테 불어서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2200억, 삼성전자는 종목으로 보통 주는 한 1000억 조금 더 샀는데 우선주는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포함한 수치입니다. 반도체 두 종목을 샀고, 하이닉스는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순매도를 해왔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순매수로 돌아섰다. 그래서 이 흐름이 긍정적. 그렇게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니까 다시 4,300억 순매수를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이닉스를 팔면서 주춤했다가 다시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순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역시 유가증권 시장을 보면 외국인 동향과 지수 동향이 전혀 정확히 일치하군요. 외국인은 한마디로 유가증권 시장은 한마디로 외국인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의 두 반도체 주식에 대한 매매에 달려있다. 외국인이 두 반도체 주식을 사면 지수가 오르고 팔면 빠진다 하는 게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은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코스닥 시장의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 4천억 이상 순매도 해도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이 500개를 넘었고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외국인이 이 두 반도체 주식을 사는 게 결국 쏠림 현상이라서 시장에 영향가는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6월 25일 날 9거래일 만에 상승 종목 수가 많았는데 바로 다시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그래서 외국인이 엔비디아발 훈풍이 우리 시장에 그렇게 영향가 있지는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마이크론이 수요일 날 미국 시장 장 종료 후에 3분기 실적,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가 수요일 증시에 보셨듯이 마이크론이 만약에 크게 올랐어요. 3분기, 일단 마이크론이 3분기 실적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업황으로 봐서는 지금 HBM의 지금 쏠림 현상이랄까요? 생산을 집중하다 보니 기존의 D램과 낸드의 생산 여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생산 연적이 줄어드는 반면에 수요는 크게 늘어서, 자, 제가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을 보내드리는데요. 자, 네이버에서 하태민 경제TV, 텔레그램 하태민 경제TV 318분 있는데, 이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필요한 정보 알려드리는데,
3분기에 고객 인상을 통보했다. 디램과 낸드를 각각 15%씩 이상. 2분기에도 이미 20% 올렸죠. 계속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이크론도 해당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얻으실 분들은 하태민경제 텔레그램 하태민경제 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이런 정보들 보내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실적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실제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마이크론이 크게 올랐다. 수요일에 마이크론이 크게 올랐다. 그래서 목요일날 그렇게 해서 목요일날 외국인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 매수를 했다. 치면 우리 수요일에 확인했듯이 이 쏠림 현상 때문에 또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요일 시장에 확인했잖아요. 수요일날 SK 하이닉스의 외부인 매수세가 집중되니까 당장 코스피의 하락 종목 수가 급증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도 우리 시장에 그렇게 영향가 있는 작용은 못할 거다. 근데 만약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좋게 발표했는데 야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익 실현 좀 하자 해서 크게 떨어지면 이것도 악재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 처한 현실이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아도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치고 또 주가가 만약에 하락한다면 하락하는 대로 또 부정적으로 반응할 그런 환경이다. 또 하나가요. 신규 상장주가 다시 재개됩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하이젠 R&M 코스닥 상장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 한중에 NCS죠. 상장했고요. 화요일은 또 SOS 뭡니까? 이름도 다들 복잡하게 영어로 막 해서 계속 상장하고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 또 상장입니다. 줄줄이 이 상장되면 어땠습니까? 우리가 상장할 때 항상 이 종목들에 대해서 또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그 부작용은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더라. 특정 종목에 집중되니까. 그래서 목요일 시장은요. 반도체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신규 상장주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되더라도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겠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네, 하락 종목 수가 또 많아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요일 시장은요. 개장 초반에 좀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차분히 지켜보는 외 전강후약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이 좀 많게 출발했다가 오후장으로 갈수록 하락 종목이 많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금요일이 6월 말일인데요. 6월 말일날 저는 생각해요. 6월 말일날 오후장에 좀 매수하겠다. 7월의 첫날을 기대하면서 7월의 첫날은 뭡니까? 6월에 수출 입동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출 관련주들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금요일 오후장에 매수 좀 가능하면 금요일 오후장에 하는 걸로 하고 차분히 지켜보면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좀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 속에서 또 여러분께 제가 필요한 정보 요 보내드렸는데요. 캡티브 비전과 관련해서 자 이게 호캉스 가실 분들은 이게 영종도의 핫플레이스죠. 파라다이스와 함께 인스파이어 리조트 이제 입구에 이게 입구입니다. 입구에 엄청난 규모죠. 자규모 분야 상당히 큰 입구에 대규모 지글라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네, 이런 거 보시면 이게 다 유리죠, 유리. 그래서 이 소재 이게 이 관련된 캡티비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스닥 상장세인데요. 공장은 우리나라 평택에 있고 미국의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나스닥에 상장돼서 최근에 좀 주가가 빠졌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빠졌는데 이 캡티비전 CAPT 주시면 되는데요. 이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규모의 이제 가동이 시작됐다. 인스파이어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큰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데, 자, 이걸 보시면, 이 소재가 얼마나 특이점이 있는지 아실 수가 있는 게, 자, 한번 보시면, 피카딜리 서커스, 영국에 여러분, 피카딜리 서커스 유명하잖아요? 이 막 전광판이 붙어 있습니다. 전광판들이 붙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전광판, 여러분이 삼성동에도 있죠. 전광판, LED 전광판이란 거는요, 한마디로 그냥 TV다. 큰 TV를 길바닥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들 먼지 들어가고 비바람 치면 금방 고장 나겠죠. 이런 거는 LED 전광판은 3에서 한 5년 되면 다 고장 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광고를 드립다 해서 뽕을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급한 게 전기요금이 어마무지하게 들어요. 낮에 이렇게 보이려고 하면요, LED 칩을 한 3mm, 5mm 간격으로 실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LED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요금 무지무지 나오죠. 그만 합니다. 열도 납니다. 발열이 엄청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팬을 돌려야죠. 팬을 돌리면 그냥 되나요? 소음이 웅웅거리죠. 그래서 피카딜리 서커스 이 뒤쪽은요, 임대를 안 합니다. 임대 들어올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이 어디 임대 들어갔는데 창문도 없고 깍깍한 데서 웅웅거리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LED 전광판을 설치한다면 그 건물은 일단 외관도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이 외관이. 그런데 이게 피카딜리 서커스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광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니까 광고비로 임대료를 충당하도 남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설픈 데다가 이렇게 광고판 달면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강남에 광고판이 늘고 있는데 그거 다 망합니다. 멋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하고 비교가 되죠. 지글라스는 투명합니다. 투명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답답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LED가 4cm, 6cm 이런 간격으로 실장되어 있으니까 열이 안 나죠. 그러니까 팬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웅웅거림도 없고 투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도 잘 되고, 임대가 잘 되는 상황에서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영상까지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서 밤 되면 저거 뭐야 이렇게 랜덤마크가 되면 그 건물로 임대가 잘 되겠죠. 결국 그 말은 공실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공실률이 줄어들고 랜덤마크가 되면 임대료도 올라가겠죠. 서로 들어올라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서울스퀘어죠. 서울역 앞에. 서울스퀘어의 미디어 파사드는 1세대 미디어 파사드라서 후잡합니다. 지글라스처럼 첨단 미디어 파사드가 아니에요. 후잡하지만 충분히 효과가. 그래서 공실률이 들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빌딩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결국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랜드마크화하고자 그런 목적인데, 기존의 LED 점검 하는 거는 건물 버립니다. 불가능하고요. TV를 어떻게 건물에다가 갖다 대는 건물이 망하죠. 그래서 세계 유일의 이런 투명함을, 유리의 투명함을 100% 유지하면서도 풀컬러 영상이 나오는 이 소재가 지글라스다 하는 거를 이번에 인스파이어, 혹시 호캉스 가시는 우리 애청자님 계시면요, 밤에 한번 자세히 보시고 촬영해서 또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주십시오. 자, 관련해서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미국의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는데, 우리가 사모펀드가 인수한 종목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휴젤 같은 종목들, 사모펀드가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걸 했네요. 주식 분할을 했네요. 어쨌거나 지금 인수 당시보다 주가가 상당히 올라 있고, 또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이죠. 지속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사모펀드란 거는 결국은 지향하는 것이 기업을 사서 기업 가치를 올려서 비싸게 매각하는 게 사모펀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사모펀드가 어떤 기업을 인수했다 그러면은 좀 그 종목은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인수한 사례가
사모펀드를 강성부 펀드가 넥스틴을 인수해서 앞으로 이 넥스틴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들 궁금해 하는데요. 어쨌거나 사모펀드가 인수한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캡티비전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 미국의 사모펀드가 한국의 기술력을 보고 인수했는데 지금 주가가 3,700원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가 아니냐. 지금 2.7달러인데 예를 들어서 진입 가격이 참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 7달러도 올라가 지금 7달러에서 10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70달러 가야 10배가 되지 않습니까? 2.7달러다. 이건 한 30달러만 가도 10배가 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진입가격이 그렇게 본다면 참 지금 진입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볼 수가 있는 중요한 거는 핵심 뭐다? 네, 미국의 사모펀드가 한국의 이런 테크 기업을 인수했는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이게 합리적 추론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 말씀드린 거는 그래 합리적 추론이에요. 다만 이걸 단답하시는 분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또 안전한데 바닥권인 종목에 또 저축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서 지금 1,000만원 이익이 났다. 그럼 한 100만원 정도, 한 10% 정도는 네, 요런 종목들, 그래 사모펀드가 산 종목들, 그래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좀 느긋하게 적금을 든 6개월, 1년짜리 만기 적금을 들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하지, 단타를 노리고 하고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적절하지 않겠냐. 중요한 거는 사모펀드가 산 기업들은 우리가 눈여겨보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캡티비전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또 제 카페에 이런 리포트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하 대표가 자만자고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다 적은 종목 리포트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검색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기업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제 지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6월 28일 6월의 마지막 날 정시전망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길을 받아서 여러분의 투자 수익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